오늘은 대청 5반 나비 갤러리에서 대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 정체성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림으로 대전을 바라보는 화가를 한번 모시고 대전 미술의 진짜 모습 그리고 대전 미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를 한번 자기소개를 원칙으로 하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내 소개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환쟁이 그 주로 수목을 하고 있는 환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 수목을 했는데 이 모든 미술의 그 근본을 찾으려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이제 그 서구 문물이 너무 급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자신의 옛 모습, 또 나 자신의 옛 모습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정신적인 위기를 너무나 많이 맞이한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내가 유화를 좋아한다, 내가 수채화 좋아한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그 전통 한국화가라든가 민화 이것도 내가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저건 그림이 아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전통이라는 것은 작가 자신의 회복이자 지역의 어떠한 정신적인 회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고 우리가 흔한 예로 내가 어떠한 일을 처했을 때 내 지난 일을 갖다가 돌아보는 순간 이게 지금 과거를 갖다 회상하는 겁니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처 방법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그 우리 대전 시민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전의 그림, 대전서는 못 봐요. 근데 그 한 예로 대전에는 대규모 전시장이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봤더니 709평밖에 안 돼요. 보통 부산이라다 이런 게 1200평 됩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에서 고유의 전시를 해야 돼요. 거기에 뭐 미업이라다 이런 데 껴들으면 안 돼요, 그건. 근데 대전에서도 500에서 700평 규모의 대형 전시장이 있어야 비교가 되죠. 분명히 서울, 광주, 대구, 전주, 부산, 강릉, 충북 이렇게 해서 딱 지역별로 10개 지역 딱 전시하잖아요. 대전 그림 틀리고 다 틀립니다. 분명히 대전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규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규정이 안 돼요. 그것은 60년대의 대전의 그림이 80년대 가서 대전 그림이 그랬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지. 지금 시대의 그림은 이미 워낙 세계화되고 뭐랄까 그 SNS인가 무슨 스마트폰 때문에 세계가 몇 초간에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전의 어떠한 것을 규정하기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이 교수님 이제 바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 기질 이런 것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말을 갖다 끊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 100년 전에 작가군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근대 6대 작가 6분 중에 2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운보 선생도 공주분이고 그 다음에 유산, 일랑, 일초 당대 7대 화가 중에서 4명이 충청도 분입니다.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한국화 쪽으로는 충청도가 엄청난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죠. 죄송한데 당대 7대 화가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어떤 명칭입니까? 그게? 그것은요 화랑에서 작품 판매뿐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작가예요. 어느 분? 이게 남정, 산정, 일랑, 일초, 유산, 일랑, 일초. 그 다음에 운보월전.
이제 운보, 월전, 남정, 산정, 일랑, 일초, 유산 이런 분들 이 중에 그 산정하고 월전 두 분만 빼고 5분이 여기 충청도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한번 어느 딱 글에 썼어요. 썼는데 미술생에 어디서 글을 썼는데 다음 날 새벽에 딱 전화가 왔습니다. 조선대 그 이제 회화과 교수며 부총장이 어이 아우 어째 대전이 예향인가? 나는 예향은 우리 충청도라고 했거든요. 예향은 아니지라니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전에 가니까 그림 하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데를 가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도는 조그만 구멍가게 가도 그림이 다 있고 대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향은 우리 전라도한테 주고 충청도는 한국 최고의 내노라는 작가들의 산실로 하면 어떻겠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호남 사람들은 자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써도 이 대전이라든가 충청도에 대해서 이만한 작가들이 나왔다는 거 관심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수묵화를 하건 산수화를 하건 채색화를 하건 뭘 하더라도 이 충청도의 사람들 타고난 겁니다. 다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작가들도 그림에 팔려 먹고 살죠. 이게 시민이라든가 도민의 관심 속의 차이가 기존의 능력 있는 작가들을 길을 못 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라든가 모든 것이 중앙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한 그 유명하신 분들이요, 뭐 조중현 선생, 김학영 선생, 뭐 저게 하태진 선생이니 뭐 한진만 뭐 해서 줄줄이 빼놓으면요 한 페이지를 쓰고도 남아요. 1940년 이상. 이 교수님, 좋습니다.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대전 미술이라고 범위를 국한화하고 편협하게 규정을 줄 게 아니라 대전 전라라고 충청 전라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백제문화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기 때문에 그걸 굳이 구분하는 것도 조금 모순적인 그것을 개념이 아닐까. 백제권으로 얘기하면은 예. 뭉쳐지는데 예. 거기서 또 쪼갠다는 아니 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예.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우리는 우리 걸 빼놓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니 어차피 정치적으로 영원한 간에 허구한날 갖다가 싸움하고 충청도는 늘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없이 작품하는 사람들은 충청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세계를 분명히 다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수묵화라는 것은 자연과 융합하지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자연이야만 돼요. 그래야 수묵화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려도 거기에 그림이 속해 있죠. 왜 그러냐? 여백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백에는 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백이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인 여백은 구름이라든가 안개를 통해서 그 안 보이니까 하는 거지만 안개 속에 구름 속에 뒤에 산이라든가 다 보이죠. 또 어느 경우는 공간을 내주죠. 이 공간을 내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숨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자연을 숨 쉬는 그 딱 공간을 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다라든가 하늘에 아무런 색깔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갈매기라든가 낚싯배를 합니다. 아니면 낚시꾼을 한다거나. 그러면 갈매기가 왜 떠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뜨고 생태계가 활발하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안 그려도 그 바닷속에 활발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됐던 것이 하나 될 수 있어야만이 그 뭐랄까 진정한 수묵화라든가 한국화 쪽의 깊이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체질적으로 충청도인이 가장 잘 타고났다는 겁니다. 지금 대전에도 젊은 작가들 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얘들이요, 대학 교수가 되더라도 자리가 있질 않나. 또 학교 교사도 한정돼 있죠. 결국 화실된데 그렇죠. 또 작품도 대전 사람도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혼자 작업만 하고 발표할 수 있는, 발표하려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능은 엄청난 애들 많습니다, 대전이.
그 재능을 못 피우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역대부터 100년 사이에도 대한민국 한국화단의 유명 작가의 한 55%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 충청도인데 대전 애들도 그만큼 재능 타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좀 받쳐줘야죠. 그러한 여건만 된다면은 대전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흔히 뭐 토탈아트다 하는데 너무 좀 외국형으로 가시지도 말고, 우리가 이제 한복을 입으면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럼 외국에 나갈 때도 이 우리 것을 갖고 나갔을 때가 제일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집에다가도 좀 한국화도 좀 걸고, 또 내가 거기에 관심도 갖고, 또 한국화 정신이 무엇며, 또 우리 애들도 한국화에 같이 가서 전시장도 가보고 작가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가 된다면은 앞으로의 그 대전 예술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전 예술은, 대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지역 출신 화가들의 작품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작품 세계가 아니라요. 대전에 있는 작가들의 재능, 아니 글쎄요. 그리고 미래관은 충분히 있는데,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예, 대전 지역에서 출생하신 분들을 예,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작품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대전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예, 있죠. 예. 그리고 또 근데 하나가 실제 그럼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무대하고는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리나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대전 출신 작가도 그걸 대전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저기 뭐라고 할까, 우리 이제 신 교수께서 네. 그 이제 에스키모 간다고 한들 대전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닙니까?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예,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리라든가 이런데 여기 대전 출신 애들이 거기서 활동을 해요. 걔들한테 문자 오는 거 보면 늘 대전 소식만 물어요. 그거 어디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시카고에서 우리 그 이제 한국하는 사람들 딱 30명 데리고 갔습니다. 전시하러. 근데 시카고의 교민이 20만 명인데 거기도 한국화를 해요. 거기 회원이 한 200명 됩시다. 근데 보타닉까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거든, 전시장. 근데 우리가 갔을 때 오픈식 하는 날 한 1,500명이 왔어요. 왜 왔냐? 첫 번째 나하고 인터뷰한 과정에서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냐? 근데 시카고 주변에 500km에 산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차 몰고 30분만 가면 또랑이 있고 집 있고 전원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강이 있고 높은 산 있고 다 있다고 하니까 진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시카고 TV인가 거기서 물어보길래, 그러면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어디냐? 나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알프스라든가 로키, 몽골랑 같은 데 거대한 아름다움이죠. 그럼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장각의 괴상한 아름다움이죠. 예? 엄마가 애를 품에 안는 따뜻한 정이 있고 어린애들 꽃가옷 있는 사계절이 있는 이쁜 아름다움은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이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한국은 저러한 그림들이 얼마든지 소재로 나오고, 걸어가도 30분만 걸어가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미국인들이 왔거든요.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의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기 지역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거기에 예술로서 표현한다면은요, 어찌 보면은 외교 사절단도 될 수 있어요. 그거 보고서 감동돼서. 다만 이 경제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 소중함을 알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길,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걸 더 많이 갖고 외국 나가야 돼요. 쉬운 예로 그 1900년대 인상파가 세계를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상파는 세계가 그림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근데 쉬운 예로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아프리카 토속 무슨 뭐 미네품 한다. 인상파 그림 그리는데 어느 유명 작가? 30분 남았다. 너 어디 볼래 하면은 열이면 8명이 다 그려갑니다. 그리고 수목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작가 30명 그림, 일본 작가 수목화 30명 그림, 우리 30명 그림을 넣고서 이거 중국 거, 한국 거, 일본 거 싹 틀어 놓고서 일반인들 보고 딱 고르라고 하잖아요. 80% 이상의 한국, 중국, 일본 다 찍어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고유의 것은 늘 존재한다는 거죠.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많은 작가들은 그러한 느낌들을 갖고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엄청난 희망이 있다고 저는 감히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 미술이라고 범위를 한정적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남북 통일이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전, 충청, 전라, 경상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한국의 미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고유성을 갖고 있는 고유미인데 굳이 대전 미술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적인 큰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지금 되는데. 아마 내가 얘기한 것은 사실은 다 한국적인 얘기예요. 그러고 지금 내가 또 다시 돌아가자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 경상도가 어떻게 하고 또 우리는 잘 융합을 하거든요. 융화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 나오다 보면 끼리끼리 모여지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미 그 옛날서부터 어느 도건 뭐 어느 성격이건 간에 잘 융화되고 하는 것이 충청도인들이에요. 그 순수하고 남을 포용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예술가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내 거 꽉꽉 쥐고 있는데 나옵니까? 그리고 충청도인들은요,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욕심이 많은 게 충청도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타도라든가 거기는 꽉 쥐고 안 놔줍니다. 자기 것을 깍짝같이 찾죠. 충청도에는 잘 주잖아요. 예? 인심 좋아서. 많이 비우다 보니까 많이 채워지죠. 이쯤에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하시면 어떨까요? 예, 어디 계신가요? 그럼 이제 오실 동안 또 그러면 예, 사실은 제가 우리 이재호 교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대전 미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대전 미술의 형식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형식 싶었는데 같은 것은 그거 예, 그 이제 없어. 조금 큰 틀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범위로 넓힌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미술이라고 하는 특성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 미술 그 안에 대전 미술이라는 것도 있다. 그게 이제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바라보는 경관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 속에서 그림도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쉬운 예로 내가 이제 이 그림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대전 근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학사라든가 계룡산 주변, 대둔산 쪽으로 흘러요. 그러면서 점점 나가게 돼서 결국 다 아우르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늘 내가 살던 곳, 내가 태어났던 곳,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요. 그게 결국 그게 고향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쯤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